질문 있는 교실, 친구 있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입에서 행복한 교육 세상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입학식을 기점으로 지금 뭐 새로운 학교 또는 새로운 교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적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교육 세상에서 모신 분들은요, 입학식과 졸업식이 아주 특별한 학교입니다. 전남 남평중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 학부모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오늘 거의 뭐 팀복에 가까운 의상을 입고 너무 멋지게 나와주셨고요. 요즘 이 학교 문화에 맞춰서 이렇게 특별한 입학식과 졸업식을 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남평중학교의 입학식과 졸업식은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해요. 우리 김세아 학생이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는 입학식 때 조선 왕세자의 입학례를 재현한 입학식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입학식 때 유건을 쓰고 유생복을 입고 큰절을 하는 등 전혀 상상도 못했던 입학식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중학생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저희 중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승낙을 받고 남평중학교 학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 1년 동안 더 책임감 있는 학교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중학교에 간다고 해서 중학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교장 선생님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아, 교장 선생님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게 과연 어떤 얘기인지 잠시 후에 차차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시대 예식으로 입학식을 하고 입학을 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서 저희가 또 특별 초대 손님으로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전통 예절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고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전통문화원의 이승진 사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전통문화원 이승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의상 자체가 전통문화원에서 오셨다는 걸 바로 알려주고 계시는데, 자, 조선시대 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예식을 남평중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궁금하시죠?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남평중학교로 가보시죠. 끝이자 시작을 알리는 졸업. 굉장히 설레는 단어인데요. 아주 특별한 졸업식을 하고 있다는 전남 나주의 남평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식의 시작과 함께 졸업생들이 차례로 입장하는데요. 유생복과 갓을 차려입고 들어오는 졸업생들. 졸업장을 주고 끝나는 평범한 졸업식과 달리 전통 예절을 살려 졸업식을 진행합니다. 남평중학교와 남평중학교 가동교단 제50회 소통과 감사의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남평중학교의 졸업식은 새책내 의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제 저희들은 3회 수업을 입수하여 오늘 새책내를 감히 청원합니다. 서당에서 책을 한 권 떼었을 때 스승님과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하던 일을 말합니다. 오늘 나는 남평중학교와 가도분교단 졸업생 49명에게 새책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긴장된 마음을 안고 학생들이 차례로 선생님들께 향합니다. 그동안 아낌없이 지도를 해주셨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회초리를 바칩니다. 1학년 때부터 다도와 예절 교육을 진행 중인 남평중학교. 새책내를 통해 그간 이어져온 예절 교육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을 위해 많은 연습을 했다는 선생님과 학생들. 지금 하는 것처럼 부지런하게 고등학교 생활 잘하고 친구들 많이 너무 축하한다. 꾸준한 예절 교육 덕분에 학생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2016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쭉 같이 찻상머리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학생들한테 도입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정서 순화 문제뿐만 아니라 예절 문제, 또 학교 폭력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남평중 학생들은 지역 내에서 말썽쟁이로 소문났었는데요. 진학 예정입니다. 인사라도 잘하는 학생을 만들자 생각하며 시작했던 예절교육. 그것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고 가는 인사와 함께 주고받은 작은 대화들이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죄송한 것만 생각나서 울었어요. 이제 애들도 못 보고 쌤들도 못 보니까 새 책내가 끝나고 부모님들을 위해 준비한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이런 기운을 바꿨네. 차를 올리는 의식인 진다래입니다. 큰 잔치나 귀한 분들을 영접할 때 예의를 갖춰 차를 대접하던 고려의 의식입니다.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들께 차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송으로 유경이가 커가지고 이렇게 차도 만들어주고 너무 행복하다 엄마가. 내 책상 같은과 책상을 들어서 내 자리에서 작게만 느껴졌던 아이들이 어느새 이렇게 커버린 걸까요? 이제는 정들었던 중학교를 떠나 새로운 배움을 향해 나아갈 시간입니다. 새 책내로 진행됐던 특별한 졸업식. 근데 아주 의미가 깊어요. 우리나라 고유 문화를 직접 애들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졸업식이라고 저는 오늘 감명 깊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선생님들한테 이제 좀 가슴이 아픈 그런 행동도 많이 했고, 저희가 선생님들 반성하는 의미랑 이제 또 선생님들한테 뭐라 해야지? 그냥 저희가 좀 감사하다는 의미를 좀 전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오늘의 추억이 학생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주기를 바라며 새롭게 시작될 학생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와, 이 진짜 내가 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런 졸업식은 제가 태어나서 난생 처음 보는 졸업식이라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감동이 느껴졌어요. 영상을 보는데도. 이승진 선생님,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새 책내가 뭔지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새 책내는 우리가 책내나 아마 흔하게는 책거리라고 하면 책거리 아마 알죠?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서당에서 어려운 책을 뗄 때 스승님께, 원장님이나 스승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표하는 의식이고요. 우리 학생들이 졸업식 날 저렇게 의관을 잘 갖추고 어른들에게 차를 올리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그렇죠. 네. 영상을 보는데 아유, 사실 제가 낳은 아이들도 아닌데 내가 낳은 아이들처럼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나 너무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이게 책거리라고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새 책내를 통해서 졸업한 친구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계신가요? 와, 우리 3명의 학생들 지금 영상 다시 보니까 어때요? 영상을 보니까 졸업할 때 생각도 나고 벌써 일주일이나 됐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게 그렇죠. 우리 윤경 학생은 어땠어요? 이렇게 새 책내로 졸업을 했는데. 저는 졸업식을 그냥 원래 졸업식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인생에 딱 한 번뿐인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졸업식을 새 책내를 통해서 하니까 선생님께도 더 감사한 마음이 잘 전달되고 이제 인생에 정말 기억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 진짜 이런 기억을 갖는다라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인데 우리 예은 학생은 어때요? 이렇게 영상 보니까 이렇게 내가 전통 방식으로 졸업식을 마치고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진짜 졸업식이라 해서 이제 들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날 밤에도 잠도 못 잤었는데 이제 당일날 입고 유생복을 갖춰 입으니까 이제 되게 기분이 차분해지고 지난 중학교 3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유생복을 입으니까 차분해졌다 그랬는데 안 그래도 그 의복을 보고 좀 궁금했어요. 이렇게 유생복을 차려입고 갓도 썼잖아요. 솔직히 불편하진 않았나요? 그게 사실 좀 많이 불편한 게 갓을 쓰고 이렇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갓이 계속 막 벗겨지려고도 하고 또 이 유생복은 소매가 이렇게 통이 커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차를 이렇게 따를 때도 안 젖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언제나 다소곳이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차를 이렇게 들고 걸어 다닐 때도 너무 그게 막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불편했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 불편할 수 있는 거를 3년 동안 계속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예절을 배우면서 이렇게 해낸 건데 우리 그 후배들은 지금 선배들이 졸업식을 아주 특별하게 치르는 모습을 봤는데 새 학생 어땠어요? 아무래도 저희 학교만 하는 입학식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저 신기했었는데요. 근데 선배님들이 유생복을 이렇게 입고 선생님과 부모님한테 큰절을 하는 걸 보니까 왠지 모르게 좀 더 고마움이 잘 표현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 확 울림으로 오죠. 네. 원규 학생은요? 연규예요. 아 연규 그래 미안해요. 연규 네. 학생은요? 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도 입학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입학례도 생각났고 저희도 2년 후면은 저렇게 하고 또 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학교만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학교를 찾아봐도 우리 학교만큼 이렇게 전통을 지키는 학교는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렇게 하다니라고 생각해서 자부심도 엄청 불타올랐습니다. 그렇죠. 이 자부심 자체가 불타오르는 대현 학생은요? 저도 이제 1년 뒤면 남평중학교를 졸업하니까 아무래도 인생에 한 번밖에 없을 졸업식이니까 기억에 더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이 후배들도 보면서 나도 이제 저렇게 의미 있는 졸업식을 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 새책내 과정도 정말 눈여겨보게 됐는데요. 아까 손을 씻더라고요. 손을 씻는 거는 뭐 제 생각에 깨끗한 몸과 마음이라는 표현일 것 같고 좀 놀라웠던 게 선생님께 책과 동시에 회초리를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유진 학생? 저는 제가 알기로는 회초리를 드리는 거는 바르게 자라라는 뜻으로 드린 것 같고 책은 이제 중학교 3년 내내 배웠던 책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했다고 이렇게 다시 졸업하면서 돌려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윤경 학생도? 네. 저는 이제 그 회초리를 드리는 걸 봤는데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실제로 회초리를 맞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잘못할 때마다 선생님이 저희를 늘 엄하게 꾸짖어 주시곤 했는데 혼날 때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졸업할 때 돼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것 또한 선생님들이 다 저희를 사랑해서 그런 거였구나. 그런 게 느껴져서 좀 울컥했어요. 회초리 딱 드릴 때 마음이 어땠어요? 되게 뭔가 내가 선생님께 이렇게 회초리를 드리면서 이제는 안 맞을 수도 이제는 안 혼나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과 동시에 이제 선생님을 뵈는 것도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좀 공존했던 것 같아요. 내가 3년 동안 그래도 많이 성장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부모님께는 차를 대접하더라고요. 저도 부모지만 나중에 우리 아이가 졸업식 날 차를 대접하면 기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차 대접하는 건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다른 의식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진달래라고 하는데요. 진달은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전해져 온 의식인데 그 나라에 큰 일이 있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귀빈들을 존중하는 표현으로 진달래를 해서 이렇게 차를 드렸다고 해요. 저희도 이제 졸업식을 맞아서 그동안 3년 동안 저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그리고 저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이렇게 차를 드림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달래. 네. 그러니까 새책내를 하면서 그 안에 진달래를 또 하는 거죠. 조선시대와 고려시대. 우리의 전통 문화인데 이게 평소에 또 집에서 부모님이랑 차를 먹는 거랑 졸업식 날 부모님을 모셔서 거기에 진달래라는 전통 의식과 함께 차를 대접하는 거는
우리 애은 학생은 어땠어요? 좀 울컥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되게 부모님한테 죄송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중학교 졸업밖에 안 했는데 진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이지 않았나. 그래서 저 자신한테 좀 미움을 느낀 것 같아요. 반성을 네. 했군요. 윤경 학생은요? 저는 이제 되게 제가 전학을 왔는데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 졸업을 했다면 이렇게 부모님께 차를 드리고 그런 건 절대 생각도 할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남평중학교에 와서 부모님께 차를 드릴 수 있어서 학교에도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집에서도 엄마께 믹스커피를 자주 타드리긴 했지만 차를 대접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차를 우리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부모님께 절을 하면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렇게 커서 부모님께 차도 드릴 만큼 컸구나. 너무 부모님께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 차를 받으신 어머님께서 바로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윤경의 어머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 담는 그릇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듯이 믹스커피도 맛있었겠지만 네. 이 찻잔에 윤경이에게 그 차를 받을 때 느낌 어떠셨나요? 윤경이가 사실 굉장히 좀 말괄량이처럼 좀 이렇게 활달하고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차를 따르는데 오히려 제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걸 다 배워가지고 이렇게 따라주고 엄마가 그걸 또 마시고 이러면서 참 행복했고요. 어디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까 참 이 남평중학교에서 참 잘 성장시켜줘서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저는 정말 더 컸던 것 같아요. 사실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할 수가 없는 예식인데 윤경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또 전학을 왔기 때문에 또 비교가 더 되고. 몇 학년 때 전학 왔나요? 2학년 때 전학을 왔어요. 2학년 때. 그러니까 한 반은 다른 학교에서 네. 반은 또 남평중학교에서 함께한 건데 이 새책내와 진달래 이 진달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나요? 유진 학생. 연습을 3일 동안 했었어요. 3일 동안? 네. 근데 하루 종일 해가지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속 이제 무릎을 꿇고 예식을 연습을 하니까 3일 동안 하면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애은 학생? 네, 일단 처음에는 저희가 학교에서 3년 동안 이 전통 졸업식을 하면서 많이 힘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했으니까. 네, 그래도 저희랑 좀 가깝게 지냈으니까 힘들지 않을 거라 했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늦게 오고 또 좀 이제 처음 해보는 것도 있으니까 좀 힘들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얘를 갖추는 거니까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되는데 무릎을 오래 꿇고 있으면 다리가 많이 저려와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벌을 많이 안 써봤군요, 그동안. 이 벌을 많이 쓰면 이 무릎 꿇는 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우리 윤경 학생은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도 무릎을 무릎을 꿇는 것도 물론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 자세가 그렇게 바른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허리를 펴고 이렇게 공수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저희 친구들도 다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이 되면은 이제 화장실 쪽에 그 돗자리를 깔아놨어요. 돗자리 다 누워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잤어요, 돗자리에서. 그 방석에서는 못 자게 하니까, 못 눕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제일 힘들었어요. 완전히 정말 진풍경이 화장실 옆에서 벌어지고 있었네요. 아무래도 입식 생활을 하는 우리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이제 전통 예식을 치르다 보니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낸 아이들이 너무나 대견하고 자랑스럽네요.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주 멋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우리 프로그램에 교장 선생님들이 직접 출연하시는 거는 이제 흔치 않은데 저희가 교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평중학교와 다도분교장 교장 변정빈입니다. 교장 선생님, 정말 이제 영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도 그렇고 정말 남평중학교에만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입학식과 졸업식인데 새책내 진달래로 이렇게 졸업식을 진행하고 또 입학식을 할 때는 또 입학례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2015년 9월 1일자로 남평중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처음 왔을 때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지역민들 그리고 선생님들까지도 학교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아이들이 우선 많이 거칠었고 또 민원도 많고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건가 생각을 하면서 인성교육을 그 출발점으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찻쌍머리 인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거든요. 이 찻쌍머리 인성교육은 3월에 입학례를 하고 그리고 4월에는 한 달간 예절교육을 받아요. 틈틈이. 그리고 5월에는 이제 차예절 경연대회와 함께 스승의 날 진달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돼서 10월에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직원 별로 티파티를 하고 이듬해 2월에 새책내와 진달회를 테마로 한 졸업식을 해요. 이렇게 일관되게 3년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가 되어가는 중이고 이러다 보니까 떠나가던 학교가 이제 되돌아오는 학교 또 광주나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아이들과 학부모가 찾아오는 그런 학교로 변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변하니까 아이들이 변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평소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뭐 인사 예절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통 예절을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근데 아까 처음에 새 학생이 이제 소개를 할 때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생이 되는 줄 알았는데 교장 선생님 허락 없이는 중학생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저는 중학교 과정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졸업하면 그냥 우리 학교 학생, 중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마운 것도 없고 소중한 것도 없고 그래서 청원이라는 걸 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제자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3번의 배와 함께 청원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너희들은 우리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의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한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았을 때 그거는 그냥 허락이라는 두 글자가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나는 진짜 이 이야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중학생이 됐다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네요. 근데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전통 문화 하면 정말 소중하다라는 건 알지만 약간 좀 지루하다, 고리타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잘 도입이 됐나요? 하신다고 하셨을 때? 아니요. 전혀 아니었죠. 사실 어른들도 불편한 걸 참는다는 것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 배려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3년 동안 꾸준하게 행달을 하고 또 큰절을 하고 또 공수 인사를 하고 어느 사이에 불편함이 아니라 이게 익숙해지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그 공수 인사만큼은 자연스럽게 학교 문화가 되었거든요. 예. 그야말로 스며든 거네요. 네네.